수술해서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지 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 최인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코끝 성형은 흔히 코끝만 바꾼다,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코끝 성형 수술은 코끝만 성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간 사이에 있는 콧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수술하는 성형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끝만 성형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코끝만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어색하죠. 원래는 이 중간 부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져야 아름다운 라인이 완성됩니다. 콧대, 코끝 성형 같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섬세하게 수술을 해줘야만 아름다운 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는 사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코끝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느냐, 적게 올려줄 수 있느냐가 갈려지게 되겠습니다. 코 안에 비중격이 얼마나 있을지 수술 전에 미리 예측해서 얼마나 채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품질 좋은 CT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그런 좋은 CT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환자분의 코를 촬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CT의 영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확한 진찰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수술해서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지 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비중격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해골 안에 코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를 이런 칸막이가 두 개로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칸막이는 그냥 오른쪽 왼쪽을 나눠주는 칸막이일 뿐만 아니라 바깥의 코를 받쳐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격은 코를 받치는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비중격에서 연골을 너무 많이 뗀다 하면 코도 무너져 내립니다. 비중격도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만 구멍 내듯이 연골을 채취하면 비중격이 무너지지 않고도 많은 양의 비중격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비중격은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요, 뒤쪽에서 조금 비중격을 떼낼 수 있습니다. 앞쪽에 L자 모양의 연골이 남게 되면 위쪽에도 잘 붙어 있고 밑에도 잘 붙어 있으니까 모양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을 너무 얇게 뗐다 이러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표가 안 나요. 이게 확 안에가 다 부어 있고 하니까 붓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고 있다가 붓기가 다 빠져서 온전히 비중격 혼자서 코 힘을 다 받쳐내야 된다, 이런 순간이 오면 후수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간혹 비중격을 수술 전에 CT 찍지 않고 그냥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높게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술방 들어갔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비중격이 별로 없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용 플라스틱, 메쉬 혹은 매드포 이런 걸 좀 섞어서 쓰는 병원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매드포나 메쉬를 수술할 때 쓴다고 얘기 못 들었었는데 재수술하면서 제가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알게 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전에 CT를 찍고 진찰을 통해서 본인의 비중격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안에서 얼마나 떼낼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T를 찍는다고 해서 비중격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비중격이 휘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모양이 다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3D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정확하게 몇 미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CT 화면인데요, 여러 각도를 조절하면서 3D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본인의 코에 비중격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환자분의 코 진찰을 해서 이 사이즈는 이만큼이지만 그 사이즈마다 이 단단한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비중격을 얼마나 채취해도 안전한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코끝 성형을 몇 미리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고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자분의 얼굴 뼈와 그리고 피부를 3차원으로 리컨을 해서 보면 우선 정면에서 볼 때 코가 조금 많이 휘어 있고요,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은 화살코처럼 내려와 있으시고 인중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돌출입이 아닌데도 입은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모습이시고요. 옆에서 볼 땐 역시나 이제 매부리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래서 수술은 비중격과 기온고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분은 코 안쪽에서부터 기둥이 휘어 있는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하는 것도 조금 힘들게 되고요. 이 환자분처럼 비염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코 수술을 하면서 기능적인 면도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능코 성형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코가 좀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 있고요. 콧구멍도 양쪽이 다릅니다.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휘어 있으면 코 안쪽 공간도 휘어 있거든요. 이분도 역시 CT를 찍어보니 오른쪽 콧구멍이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적인 수술도 같이 진행해드려야 호흡도 편해지면서 미용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실제 모습이고 3D로 구현된 코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 사진만 찍게 되면 이 매부리나 휜 거에 대해서 약간 더 과장돼서 보일 수도 있고 덜 심하게 보일 수 있어서 수술이 좀 잘못되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D로 3차원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영향 없이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더욱 좋습니다. 이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전후를 합쳐서 비교해보면 매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끝이 뚝 떨어져 있으면서 처져 보였던 코끝, 그리고 쑥 들어가 있던 인중이 코가 매끄럽게 높아졌고요. 화살코 부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중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도 휘어진 모습이 많이 교정되었습니다.